5세대 원점 회귀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이래서 이제 러브 코미디라는 게 한번 막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러브 코미디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라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년 점프의 길. 소년 점프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원점을 딸기 100%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클리셰와 기법들을 정석적으로 넣고 그 기본에 충실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니세코이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작품들이 이제 클리셰를 비틀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소년 점프가 우리는 그냥 남자 소년들이 좋아하는 그 작품,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크게 흥행했었던 그 작품의 그 하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자. 그래서 정석으로 가자. 실제로 진짜 전 니세코이 사실 처음 해보고 니세코이 팬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1권 보고 되게 식상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미 그 앞세대 러브 코미디 작품들 보고 10만이 아는 세계, 하야테처럼 막 이런 걸 봤는데 얘는 정석이야. 오해로 인해서 사귄다. 주인공이 좋아하는 얘는 따로 있는데 다른 애랑 가짜 연애를 한다. 좋아하는 애 따로 있는 거 트러블 생각나고, 그리고 약속의 그녀가 있다. 이거가 러브 히나 때부터 있던 거. 근데 결과적으로 소년점프의 이 원점으로 회귀하겠다라는 이 계보가 뭐 대세는 안 됐지만 소년점프에 한해서만큼은 유효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요. 니세코이 이후에 어떤 작품 나옵니까? 유라기장의 유은하씨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우리는 공부를 못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년점프라는 출판사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오렌지 로드라는 작품을 만들었고, 그 뒤로 딸기 100%를 만들었고, 딸기 100%에서 트러블, 니세코이, 유라기장의 유은하씨, 우리는 공부를 못해라는 그 소년점프 러브 코미디의 계보가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딸기 100% 이후로 되게 일관된 뭐라고 해야 될까?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 러브 코미디에 우린 이렇게 계속 만들겠다. 방향을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방금 말했던 5세대 소년 점프의 길, 첫 번째 길이고요. 두 번째,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러브 코미디라는 장르가 기존의 순정 만화에서 만들어졌던 로맨스 기법을 남성향 요소와 대입시켜서 러브 코미디라는 장르를 창발시켰다. 그렇다면 더 기원은 무엇이냐? 소녀 만화, 순정 만화, 그쪽에서 기원을 찾자. 소녀 만화에서 방향을 잡습니다. 일단 월간 순정 노자키군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솔직히 워킹이 일상물의 기본적인 공식을 따라가죠. 일상물의 공식을 따라가면서 러브 코미디적인 공식도 따라가고요. 진짜 딱 러브 코미디라고 정의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장르적 컨텐츠를 만드는 건 소년 점프예요. 하지만 이 소년 점프가 아닌, 그럴 때는 장르를 섞겠다. 기원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남성향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든다. 결말에 대한 논란을 피하는 거예요. 월간 순정 노자키군 그냥 각자 썸 타잖아요. 그래서 러브 코미디 작품 나면 막 사람들이 막 너 죽네 나 죽네 니 놈이네 내 놈이네 내 히로인이네 니네 히로인이네 이렇게 싸우는 그 흐름이 이제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슬슬 러브 코미디인가 싶은 작품들. 근데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니세코이 빼고 이 10만이 아는 세계랑 그 시간적 타임갭이 좀 있어요. 뭐 물론 10만이 아는 세계가 끝나고 나서 1, 2년 뒤에 연재한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타임갭이 커 보이진 않는데, 뭐 하야테처럼 10만이 아는 세계 트러블 시대 때와 이 5세대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작품이 사이에 남성향 러브 코미디라고 해서 떠오르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히트도 안 쳤고 주목도 못 받아요. 아주 안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뭐 본 것도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대중적으로나 상업적으로 흥행을 못하는 이 당시에 그런 식의 흐름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정통적 러브 코미디라는 게 애초에 대중들한테 많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랑과 거짓말, 이거 솔직히 말해서 순정 만화에 가까운 작법을 굉장히 따르고 있거든요. 오타쿠에게 사랑은 얼어요. 이거 물론 남자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이런 걸 수를 이제 여성향 컨텐츠 요소가 많이 들어간 러브 코미디라고 하죠. 그리고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이 사실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흥행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단행본 판매 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작품의 어느 정도 한계도 어쩌면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꽤 흥행을 하면서 이 이후의 작품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죠. 소위 말하는
커뮤라고 해가지고 역할극 같은 거죠. 롤플레잉. 그런 감성이 여성향 컨텐츠들에 되게 개입이 됩니다. 이것도 되게 역할극 컨셉이잖아요. 요망한 타카기안과 거기에 휘둘리는 남자 주인공 니시타카 군의 그 둘의 역극 논리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약간 커뮤계라고 저 혼자는 약간 생각을 하는데, 이 이후에 나가토로 양이니 뭐 우자키 양이니 하면서 이제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둘이 꽁냥거리는 극한의 컨텐츠가 크게 다시 또 유행을 하게 되는 5세대는 소년점프는 소년점프의 자신의 길을 가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순정 만화적인 기법 그리고 커뮤적인 기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실상 옛날에 러브 코미디라는 장르의 규범을 벗어난, 진짜 뭐 사랑도 하고 코미디도 있으니까 러브 코미디지라고 인정은 해줄 수 있을 법한 좀 더 리즈너블한 장르가 만들어졌다. 이제 6세대, 그러니까 요때부터 저는 이제 6세대라고 딱 정리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그지 세대로서 명명을 하자면 이때가 러브 코미디가 다시 좀 증흥을 하고 있다. 르네상스가 좀 있나? 그리고 과연 이 다음은 뭐가 될 것인가? 라는 이 다음이를 찾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일까? 2015년도에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가 출간을 합니다. 카구야님의 고백받고 싶어 같은 경우에 사실 권당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애니메이션의 흥행에 힘입어서 나중에 이제 역주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숙학교 줄리엣도 2005년도에 발매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카구야님은 좀 더 사도적인 옴니버스 꽁트 형식의 작품이죠. 그리고 얘도 즉 연애 로맨스의 관계는 굉장히 심플해지고 거기에서 생기는 시츄에이션적 개그에 좀 더 몰입하는, 사실상 소년점프를 제외하고는 그 히로인 쟁탈전이라는 거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전개를 합니다. 코미양은 커뮤징입니다. 코미양 커뮤징 같은 게 애니메이션이 안 나와서 나오면 또 상당히 인기를 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도 극한의 커뮤 컨셉이죠. 코미양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성이 굉장히 극대화돼 있죠. 의사소통의 미숙함을 한 번씩 사람들은 경험해 보잖아요. 그런 경험을 극대화시킨 캐릭터고, 그 남자 주인공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나는 보통의 평범한 남자라는 그 설정 자체를 극대화시킨 보통의 극치, 복통의 화신, 중간의 화신 같은 캐릭터입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뭔가 다 극단적이야. 거의 무슨 초고격급 모야.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을 다 각자 모아시켜놓고 개그 그리고 약간 일상적인 전개를 일으키는 러브 코미디다. 그리고 유라기장의 유나씨, 투러브 트러블의 겨울을 잇고 있는 작품. 그리고 뭐랄까 작년 올해에 말이 참 많았던 두 작품이죠. 5등분의 신부랑 우리는 공부를 못해. 이게 참 니세코이 이후에 다시 또 히로인 쟁탈전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두 작품이에요. 뭐 아까 막 엔딩에 대해서 말씀을 바로 다들 하시는데, 이 엔딩이 좀 사람들이 왜 논란이 생기는지는 알겠는데, 또 근데 또 이 작가들이 그러니까 다들 고민은 하신 건 알겠어요. 저는 그래서 신만세처럼 작가가 이제 자신의 결론을 내냐 상업적인 결론을 내냐, 근데 5등분의 신부는 이제 작가의 결론을 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예 진짜 누가 엔딩이 날지 모르게 설정해버린 작품들은 엔딩이 참 어려워요. 5등분의 신부 있잖아요. 진짜 5등분의 신부가 참 대단한 게, 수많은 하렘 작품들이 아무리 히로인들이 다 매력적이에요 라고 해도 다들 머릿속으로는 얘가 되겠지? 혹은 투탑이 있으니까 투탑 중에 한 명이 되겠지. 결국에 남자 주인공과 누가 연결될까라고 고민하는 건 삼각관계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약간 서브 히로인. 이 5등분의 신부는 진짜 5쌍둥이로 그냥 완벽하게 5등분을 시켜놓으니까, 물론 이제 인기 차이는 있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진짜 와 5명 중에 누가 연결이 나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작품이 아니었나. 그거는 좀 정말 이 작품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박했다.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활발하게 누구랑 엔딩 나냐로 이제 팬들끼리 갑론을박이 많았던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엔딩에 대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부를 못해는 일단 이 작품은 일단 클리셰를 깼어. 그 러브 코미디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히로인 중에 한 명이 엔딩이 날 거야 라는 그 클리셰를 깼어. 처음에 이과랑 문과랑 등장했으니까 그래 이과랑 문과 중에 한 명이랑 엔딩이 나겠지, 투탑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기가 엄청 많은 선생님이 나왔어. 근데 이제 선생님 캐릭터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래 야,
선생님이랑 엔딩 나는 하렘 학원 러브 코미디물은 솔직히 말하면 없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선생님은 그냥 인기가 많지만 그래도 엔딩은 둘 중에 한 명한테 나겠지 뭐 이런 느낌은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공부를 못해 엔딩이 뭐 만화를 이렇게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작가가 소꿉친구라는 캐릭터를 정말 좋아해야 하는데 나름 그래도 작중에서 이렇게 빌딩은 해주곤 있긴 하구나. 그러니까 엔딩을 알고 보니까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일단 저도 그래서 우공모세 멀티 엔딩에 대해서는 그거예요. 작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엔딩을 내놓고 논란이 생기고 편집자가 와서 어른의 사정으로 싸봐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해가지고 멀티 엔딩이라는 또 다른 결과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멀티 엔딩을 내는 거는 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는 아니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그거야. 이게 작가랑 편집자가 계획한 게 하나도 아니야. 절대로 계획하고 있었으면 이딴 식으로 전개를 할 리가 없어. 처음부터 멀티 엔딩이라는 걸 작품 내에서 떡밥으로 던졌어야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스토리에서 녹여냈어야지 멀티 엔딩이라는 걸. 그냥 독자가 노발대발하고 이게 무슨 엔딩이야 하고 난리가 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라는 점에서 이 멀티 엔딩을 저도 좀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자, 쉽시다. 일본 애니 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영상을 재생목으로 하나 따로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전부 다 일본 애니 산업에 대해서 만들었던 영상을 다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작년쯤부터 만들어 봐야겠다. 요즘 일본 애니는 제작위원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제 과거에는 어떤 애니메이션 산업이 있었고 미래에는 이제 그 넷플릭스 그리고 이제 중국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예전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헤비한 영상들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미루고 하다가 이제 최근에야 진행을 했었던 좀 부분이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저도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제가 6세대를 이제 중흥기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의를 못 하겠는 게 6세대에 언급됐던 작품들 카구야님, 코미양, 기숙학교 줄리엣, 유라기장, 5등분의 신부, 우리는 공부를 못해 이 뒤에 나오는 여친 빌리겠습니다까지 최근 근 5년 내에 나왔던 작품들인데 근데 이런 작품들이 다 보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유행해서 러브 코미디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뭐가 개발되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진짜 작가들이 수많은 작품들이 각자 자기의 색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장르로서도 결론 내리기 힘들고 러브 코미디라는 장르로 정의한 작품들끼리 모아봐도 지금 어떤 흐름이다라는 게 잘 안 보이는 다양화를 깨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저는 지금의 6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친 빌리겠습니다. 이전에 그 AKB48 연애금지조례라는 작품 연재하셨던 작가라 경력직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작화가 일단 확실하시죠. 완성된 작화를 구성하고 있고 스토리텔링도 확실히 호불호는 갈릴 수가 있는데 전개 자체는 굉장히 그냥 무난해요. 저는 솔직히 이 작품은 뭐랄까 소재적인 호불호, 주인공에 대한 호불호 이런 게 확실한 작품이라서 취향이 솔직히 좀 명확하게 갈리는 작품이지 이 작품은 그냥 엔딩은 그냥 무난하게 나지 않을까? 근데 주인공이 바람이라서 논란은 생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지만 그거를 사실 못 버티면 볼 수 없는 만화라는 건 충분히 저도 인정합니다. 네. 인공 욕할 만한 작품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러브 코미디에서 남자 주인공들이 바람인 건 클리셰예요. 그래서 이 클리셰를 뒤집느라고 신만이 하는 세계의 카츠라게 케이마가 그렇게 좀 마이페이스가 강한 행동력 있는 캐릭터가 나왔던 거고 하야테도 둔감 속성은 있을지언정 되게 행동력과 간단히 있는 캐릭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의 클리셰조차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습니다. 반대로 러브 코미디 중에 프러브 트러블이나 이런 전통적인 러브 코미디 장르를 표방하는 작품들은 주인공이 여전히 답답하죠. 자, 다음은 누구냐? 지금 제가 책 제목도 안 알려드리고 있는 이 두 작품은 2020년에 연재를 시작한 작품입니다. 둘 다. 첫 번째 작품은 히로유키 만화가랑 어시스턴트랑이라던가 동인 워크 개그 만화를 그렸던 히로유키 작가가 그녀도 여친이라는 주간소년 매거진에서 연재를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너를 너무나 좋아하는 100명의 여친이라는 2020년부터 나카무라 리키토 작가 노자와 유키코 작화가가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 새롭게 또 연재를 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확실히 2015년도 후반부터 연재했던 작품들이 엔딩이 나고 바로 포스트 러브 코미디 작품들이 이렇게 대두가 되는 걸 봐도 독자층들이 화제를 이끌어내고 창작자들도 그 다음 세대를 바로바로 이렇게 공급시키는 지금의 상황이 이젠 대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 내에서 러브 코미디라는 장르 자체가 어느 정도 그 하나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러브 코미디 작품은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좀 해보면서 제가 처음에 러브 코미디 장르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장르란 뭐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강의 같은 거 들으러 가면 마지막에 약간 명언, 마지막에 뭔가 뭐 있어 보이는 글귀 같은 거 하나 넣으면서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사실 장르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 새로운 걸 창작하려고 보면 그 전에 무언가 비슷하거나 뭔가 앞서서 한 게 있다라는 얘기를 창작 업계에서 많이들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무언가가 항상 처음이었던 순간이 있다는 거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이든 처음이었던 순간이 있다. 지금까지 러브 코미디를 장르라는 아다치 미츠루 다카시 로미코 선생님께서 처음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클리셰로 해서 러브 코미디가 맨날 똑같대, 너 그 나물에 그 밥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역사의 과정에서 보면 그 과정에서도 최초로 러브 코미디에서 무엇을 정립했다. 처음으로 히로인 쟁탈전을 정의했다.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자.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건 없다라는 뜻은 역사를 거슬러 봤을 때 분명 새로운 것이었던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시작은 누군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계속 러브 코미디 아니면 수많은 장르가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 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과연 그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장르 혹은 또 다른 유행, 또 다른 클리셰가 발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는데 과연 그 넥스트, 이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들어낼 그 무엇은 무엇일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1박 2일 합숙으로 진행된 58페이지짜리 PPT로 진행하는 러브 코미디 만화의 역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PT 꺼버려야지. 이걸 내가 이틀 동안 만들고 있었다니. 이걸 내가 뭐에 쓰겠다고. 내가 이거 살면서 언제 또 이 PPT 꺼낼 일이 있겠어? 응? 안 그래요? 내가 약간 강의 컨셉 하려고 화이트보드도 준비했다 이거 아닙니까? 논쟁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음 논쟁, 진정한 하렘으로 가야 돼. 역사를 통해 배웠지 않습니까? 서해주는 어떻게 됐다? 내가 노론 소론을 얘기해 주겠다. 러브 코미디의 노론과 소론이 뭐냐?